안녕하십니까. 8분 완전 정복. 그 시험에 나오는 강원도 탐구 생활의 촌남수입니다. 그 석탄 산업이 호황을 누리던 시절에요. 탄광촌에는 개도 10,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한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탄광촌에서 실제로 10,000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개를 찾았습니다. 오늘 이 얘기를 중심으로 강원도 탐구 생활 제2탄 얘기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학주 박사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10,000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개를 찾았다. 이 주제가 되는데, 이 탄광촌 하면 아무래도 강원도가 중심지죠? 예, 그렇죠. 우리나라 이제 그 탄광이 처음 시작된 거는 그 문경이나 화순에서 이제 시작됐지만도 네. 가장 이제 활성화되고 호황을 누린 것은 아무래도 강원도죠. 그 중에서도 이제 태백이라든가 영월 또 삼척 정선 지역에서 많은 것들을 누려서 우리가 이제 탄광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아주 그 활성화 이렇게 됐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. 그렇죠. 이 탄광촌 얘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광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온 게, 이게 바로 이제 그 안전모. 예.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안전등이 되고, 그 다음에 이게 방진 마스크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. 바로 그 대한석탄공사에서 저희 방송으로 해서 직접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대단합니다. 네. 유정배 석탄공사 사장이 부임한 이래 이 석탄을 통해서 남북 석탄 산업 기술을 교류하고 이걸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평화 에너지로서의 석탄의 가치를 높이는데 애를 쓰고 있다. 그 석탄, 또 탄광촌 하면 그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? 예. 예전에 이제 그 탄광촌의 아이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은 그 흐르는 물을 이제 하얗거나 파랗게 그리지 않고요. 까맣게 그렸다라고 해서 그렇죠. 예, 유명합니다. 예. 그 실제 저도 이제 가봤더니 그 당시에 예. 그 강이 검었더라고요, 사실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석탄물이 흘러가지고 검했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아이들 눈에는 강은 이미 검은 것으로, 까만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됐군요. 막장 인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도 많았던 동네라고도 해요. 저 전국 8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 8도 사투리에 뭐 경연장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. 그래서 그 거짓말 중에 하나가 네. 3년만 딱 일하고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네, 있어요. 네. 근데 사실은 3년만 일하고 가지 못하고 이제 평생을 일하는 그런 그 경우가 됐는데요. 이게 이제 그 아마 막장 인생에 연결되는 그런 고리 같습니다. 근데 사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? 가진 것을 모두 이제 드러내는 모습이 됐겠죠. 네. 마치 이제 자신을 불타게 하는 그런 그 석탄처럼 아마 그렇게 해서 정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사는 그런 동네가 아마 형성됐다라고 막장 인생이었지만 또 공동체적 의식이 좀 강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그렇죠, 예. 또 8도에서 다 몰려왔음에도 예, 불구하고 그 사실 그 24시간 근무 얘기하다 보니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같은 가다는 제삿날도 같다 이런 말도 예, 있어요. 그 보면 이제 동일한 근무죠. 같은 예. 가다라고 일본 말이 같은데 그때 워낙 또 사고가 많이 나서 순직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사고도 많아서 역시 같은 날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안타까운 얘기도 전해지고 있죠. 슬픈 사연이죠. 네. 예, 그래서 이제 같은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구조하는 작업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모든 게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사고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하는데 갱내에서는 휘파람을 불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. 예, 그 휘파람을 불면요, 그 갱이 무너질 때 나는 소리가 휘파람과 같아 그래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 소리가 이게 무너진다.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트라우마 비슷한 것도 있겠네요, 그죠? 그렇군요. 자, 이 탄광촌의 금기어 좀 있으면 혹시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그 여러 가지 조사를 이렇게 해봤는데요. 네. 갱내에서는 쥐를 잡지 않는다. 네, 근데요, 그 우리가 이제 쥐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 먼저 알아차리잖아요. 그렇듯이 갱이 이제 무너질 것을 그 쥐가 미리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. 그것은 예, 그래서 유익한 동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군요. 그래서 쥐를 잡지 않는다라는 얘기 있고요. 네. 또 무슨 광부의 옷을 타넘거나 밟으면 재수가 없어서 그날은 이제 출근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. 그 중에 이제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걸 보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 알고 계실 건데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.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이었느냐.
야, 이거 지금 그 제가 이 구절을 보고요. 와, 이거 얼마나 가슴이 와닿는지. 이게 사실 연탄재라는 게 다 타고 자기 역할 다 한 다음에 이제 버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 보잘것없고 하잘것 없는 것인데 그 연탄재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온기를 줬던 따뜻한 어떤 그 따뜻한 온기를 줬던 것이다.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연탄은 특히나 자신을 아주 사르릅니다.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불사르면서 바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이익을 주는 그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도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렇죠, 예. 그래서 이제 시인은 나중에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이었느냐.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좀 하라. 그렇죠. 아낌없는 사랑.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. 그래서 상당히 좀 마음에 와닿았고요. 또 안도현 시인은 이제 이거 외에도 연탄 한 장이라든가 반쯤 깨진 연탄 이런 시들을 많이 남겼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시간 되시면 한번 쭉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. 아,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먹는 얘기 한번 해봐야죠. 탄광촌 하면 사실 뭐 태백하면 떠오르는 건데 물닭갈비가 생각이 나거든요. 춘천에는 닭갈비가 유명한데 이 물닭갈비가 왜 유명해졌죠, 이렇게? 이 광부들이 이제 그 탄을 캐고 나면 항상 어때요? 탄가루를 많이 마시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목이 이제 항상 칼칼하니까 아무래도 물이 없는 걸 마시면 이게 탄가루가 제대로 안 넘어가서 이게 깨끗하게 안 되는데. 뻑뻑하니까. 예,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제 물을 넣고서 이렇게 했더니까 아주 광부들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물 닭갈비가 생겼다라는 그런 유래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. 그 이것도 역시 광부들의 삶의 속에서 나온 그렇죠. 예, 애환이죠. 이제. 뭐 이제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뭐 돼지고기를 이렇게 일하고 나와서 삼겹살을 먹는다. 그래서 목에 뭐 때를 뺏기듯이 탄가루를 내린다라든가 뭐 그런 얘기도 그때 나왔었죠. 그래서 이제 그 탄광촌에서는 그 삼겹살을 안 먹는 날이 없다라는 네. 그런 얘기도 이렇게 있습니다. 예. 그 오늘날 그 강원도 탄광촌 하면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강원랜드예요. 근데 이것이 이제 탄생하기까지는 소위 그 폐광 지역 지원 특별법이 아마 1999년도죠. 그래서 그때 아마 그 폐광 지역, 탄광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나서갖고 열심히 투쟁하고 요구해가지고 드디어 관철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 데죠. 그래서 근데 아마 이거는 그 1980년도로 이게 거슬러 올라가야 될 거예요. 네. 그때 이제 그 석탄 합리화 산업을 이제 주장하면서 왜냐하면 탄광이 그 당시 이제 많은 그런 인기를 끌다가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면서 좀 그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부들이 많이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떠나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때 이제 이 광부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당시는 이제 그 사북 고한 사태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태라기보다는 일종의 민주화 운동 내지는 노동 운동이었. 생존권 운동. 예, 그렇죠. 그렇게 봤는데 이게 이제 4월 21일 날 이제 시작이 돼요. 아, 네. 그래서 4월 21일 날 해가지고 24일 날 끝나는데 지금 우리가 딱 보면은 5.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약 한 달 전이 그렇죠, 됩니다. 그렇게 되네요. 네.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은 이 사북 그 민주화 운동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그렇죠.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. 그 당시에 광주도 폭도들이 뭐 일어났고 빨갱이가 침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로부터 한 달 전에 사북 사태가 소위 사북 사태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도 생존권 투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언론이라든가 바깥에서는 마치 무슨 폭도들에 의해서 무법천지가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됐었단 말이죠. 그래서 바로 이런 걸 봤을 때는 80년도에 5월에는 광주가 있었다면 80년 4월에 강원도에는 바로 사북이 있었다. 예,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99년도까지 이렇게 흘러갑니다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99년도에 그 사실은 생존권 문제 때문에 그 사북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 지역의 이제 탄광 내 주민들이 일어나서 우리도 살 길을 마련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생긴 것이 바로 이 강원랜드가 되는데요. 그렇죠. 결과물로. 예, 그때 아주 엄청났습니다. 그래가지고 정부와 이쪽 사북 사람들이 이제 합의문을 이제 이끌어내는데요. 그게 이제 3월 3일 날 했다고 예, 삼삼합의입니다. 아주 유명하죠. 예, 예. 아, 그랬군요. 자, 하여튼 그 광산 노동자들의 삶과 또 그 지역을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함께 힘을 모았던 과정을 이제 쭉 이제 나눠본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10,000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개를
찾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디 있습니까, 그게? 네, 그게 이제 상장동에 가면 있는데요. 태백 상장동. 예, 그 2012년도에 아마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그 당시의 영화를 다시 한번 재현해 보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. 네.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참 여기 좋겠다라는 바로 저도 이제 그거죠? 바람입니다. 네. 예, 예. 근데 보니까 이 춘천에 그 번개시장에도 그게 있어요. 예, 그 10,000원짜리 물고 있는 개가. 예, 저도 이제 가서 봤고 네. 사진도 찍고 그래요. 여기 바로 이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탄광천에 그 개가 10,000원짜리 늘듯이 춘천의 번개시장도 그와 같은 호황을 한번 누려보자라는 의미로 자, 오늘 이렇게 좀 오늘 시간 또 탄광촌의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. 이 박사님 고생하셨고요. 또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 것은 역시 탄광촌, 광부들의 삶도 우리 삶 속에 항상 남아있고 이 삶이 우리가 지켜질 때만이 우리의 미래도 열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퍼뜩 해봤습니다. 오늘 시간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